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어김없이 몸이 저절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이 시간, 오늘따라 더욱 무겁게 느껴졌는데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냉장고에서 계란과 김치를 꺼내 남편 아침을 준비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아니,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아침이에요. 응, 순이야.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그럼 도시락 챙겨드릴게요. 아니야, 오늘은 회식도 있고 저녁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또 회식이군. 요즘 회식이 참 많네. 철수 씨가 서둘러 나간 후 평소처럼 집안 정리를 하다가 책상 위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냥 주워서 올려놓으려던 순간 펼쳐진 페이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순이 생명보험금 계산 마이너스 2억 3천만 원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순이 사후 계획 미라와 결혼식 마이너스 제주도 리조트, 신혼여행 마이너스 유럽 한 달 아파트 전세금 회수 후 미라 명의로 전환. 이게 뭐야?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야? 손이 덜덜 떨리면서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의 속마음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다니. 더 충격적인 건 그 계획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이었어요. 뒤적거리다 보니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KTF 미라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전화번호, 그리고 호텔 예약 확인서들까지.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미라야. 어제 잘 들어갔어? 응, 순이는 모르지. 그 여자 너무 순진해서 눈치도 못 채. 그래도 조심해야지.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언제까지? 나도 기다리는 게 한계가 있어. 조금만 더. 그 여자 나이가 나이인데 건강해서 문제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저였고 남편은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어. 그런데 보험금 수령까지 얼마나 걸려? 한 달 정도? 그 뒤에 바로 결혼하자. 전화가 끊어진 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3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저 사람을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잠깐, 기다려. 갑자기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제 죽음을 기다린다면 정말로 죽은 척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지켜본 다음, 그래, 한번 죽어보자. 평생 처음으로 제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벽 5시의 알람 소리가 갑자기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려왔어요. 그날 밤 철수 씨가 늦게 들어와 코를 골며 잠든 사이 저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처럼 보일까?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완벽한 계획이 떠올랐어요. 바로 건강검진이었습니다. 매년 받던 종합검진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새벽 5시 평소와 똑같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철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가서 검진 받아야겠어요. 왜? 어디 아파?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요. 나이가 나이이니까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려고요. 철수 씨의 눈에 순간 이상한 빛이 스쳤어요. 걱정이 아니라 기대 같은 건 말이에요. 그래, 그래야지. 요즘 순이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 정말 못된 인간이네. 병원에 가는 길에 급하게 인터넷 카페에 들렀어요. 평생 컴퓨터를 거의 안 써봤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젊은 알바생에게 도움을 받아가며 가짜 진단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아줌마, 이런 거 왜 필요하세요? 아, 그냥 드라마 소품용이에요. 거짓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줄이야. 30년 만에 처음 해보는 거짓말이었는데 의외로 쉽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정말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다행히 결과는 정상이었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가족들에게는 결과를 조금 더 심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왜 그러시는데요? 사실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서요. 제가 아프면 정신을 차릴까 해서요. 의사 선생님이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는 안 돼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하죠. 집에 돌아와서는 인터넷에서 배운 대로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어요. 췌장암 의심, 정밀 검사 필요라고 적었습니다. 췌장암이라고 하면 시한부를 떠올리기 쉬우니까요. 밤에 철수 씨가 들어왔을 때 침대에 누워 있는 척 했어요. 순이야, 검진 결과 어떻게 나왔어? 여보, 병원에서 다시 오라고 해요. 뭐? 왜? 연기라는 걸 평생 안 해봤지만 그때만큼은 최고의 배우가 된 기분이었어요. 목소리를 떨며 진단서를 건넸습니다. 철수 씨가 진단서를 보는 순간 얼굴에 순간적으로 스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놀람이 아니라 희열이었습니다. 췌장암이라고? 이게 확실한 거야?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심각하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면 안 되지. 내일 다시 가보자. 입으로는 위로의 말을 하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제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철수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미라야, 큰일 났어. 순이가 췌장암일 수도 있대. 정말? 그럼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거야? 췌장암이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정말 시작이네. 이제 정말 시작이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복수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새벽 5시 알람이 다시 울렸지만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신음소리를 내며 아픈 척했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요. 철수 씨가 제 이마를 만져보는 척하면서도 입계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잘해라, 박철수.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세상에 다 보여줄 테니까.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를 받아오는 날이었어요. 물론 진짜 검사는 받지 않았지만 철수 씨는 그런 줄 모르고 저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철수 씨의 모습을 슬쩍 관찰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다리를 떨며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마치 로또 당첨 발표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미리 부탁드린 대로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를 들었어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췌장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고 이미 3기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무너지는 연기를 하는 동안 철수 씨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충격받은 척하지만 눈 깊숙한 곳에서는 환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철수 씨가 제 어깨를 감쌌지만 그 손길에서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인 촉감만이 전해져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철수 씨가 말했어요. 순이야, 우리 아이들한테도 알려야 하지 않을까? 아직은 좀 더 지켜본 다음에요. 그래도 가족인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야지. 마음의 준비라니 유산 분할 준비를 말하는 거겠죠. 그날 저녁 철수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또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미라야, 확정됐어. 6개월이래. 정말? 그럼 이제 진짜 계획을 세워야겠네. 응, 근데 순이가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라고 해. 왜? 빨리 말해서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그렇네. 내일 아이들 불러서 얘기해야겠어. 다음 날 철수 씨는 정말로 아들 민수와 딸 지영이를 불렀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다고 하네. 아이들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평생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제 입으로 거짓 시한부 선고를 말해야 한다니. 엄마가 많이 아파.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어요. 30년간 사랑했던 가족들 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최장암이래.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지영이의 첫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늦었다고 하셨어. 그때 지영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안 돼요. 엄마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역시 내 딸이야. 이 아이만큼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엄마, 혹시 유언장 같은 거는 써놓으셨어요? 유언장? 아들 민수도 거들었어요. 지영이 말이 맞아요. 엄마 아프실 때 그런 거 정리하기 힘드실 테니까 미리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집 명의나 적금 같은 거, 세금 문제도 있고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유산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네요. 철수 씨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이들 말이 맞네. 순이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차근차근 정리해보자. 그날 밤 혼자 남겨진 침실에서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이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좋아. 모두 다 보여줬구나.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다음 날 새벽 5시, 이번에는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척했어요. 복통이 심하다며 응급실에 가자고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다고. 모두의 진짜 얼굴을 완전히 확인했으니까요. 철수 씨가 복도에서 또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응, 미라야. 순이가 응급실에 왔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럼 우리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되겠네? 응, 장례식 끝나고 바로 하자. 장례식 끝나고 바로? 그 순간 결심했어요. 제 장례식을 직접 보고 싶다고. 과연 이 사람들이 제 앞에서 어떤 거짓 연기를 할지 너무 궁금해졌거든요.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밤 근무를 하는 간병인 미영 씨를 처음 만났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이 여자는 다른 간병인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할머니, 잠이 안 오세요? 네.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 그럴 만도 하죠. 많이 힘드시겠어요. 미영 씨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병실이 조용해진 새벽 2시, 둘만 남은 공간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미영 씨도 이런 일 많이 받겠어요. 네, 하지만 할머니는 좀 특별해 보여요. 특별하다니요? 다른 환자분들과는 눈빛이 달라요. 절망보다는 뭔가 계획을 세우는 눈빛 같달까요? 순간 당황했어요. 설마 이 사람이 제 거짓말을 눈치챈 건 아니겠죠? 미영 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보호자분. 그러니까 남편분 표정도 이상해요. 아내가 시한부라는데 너무 밝으세요. 이 사람 뭔가 알아챈 거야? 미영 씨는 병실 문을 살짝 확인한 후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지금 연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미영 씨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알아챈 걸까요? 뭘,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죽은 척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5년 전 일이에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고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척했죠. 미영 씨의 눈에 쓸쓸한 웃음이 번졌어요.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의사한테 생명유지장치 언제까지 해야 하냐,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혼했죠. 그 뒤로 혼자 살면서 간병인 일하고 있어요.
순간 이 사람에게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 제가 지금 뭘 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대충 짐작은가요? 남편분이 할머니 보험금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복도에서 전화할 때 미영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이에요? 그 남편분 같은 인간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요. 저는 제대로 복수 못했거든요. 할머니를 통해서라도 그런 나쁜 남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날 밤부터 미영 씨와 함께 더 정교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그냥 시한부인 척만 하지 말고 아예 죽은 척 해보는 건 어때요? 죽은 척이요? 네.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남편분과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제가 5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방법을 알게 됐어요. 특별한 약물을 쓰면 일시적으로 심박수와 호흡을 거의 멈출 수 있어요. 겉으로는 사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에 빠진 상태죠. 위험하지 않아요? 조금은 위험해요. 하지만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볼 테니까 괜찮을 거예요. 미영 씨는 진짜로 제 편이 되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장례식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할머니가 관 속에서 가족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과연 철수 씨와 아이들, 그리고 그 여자 미라가 제 관 앞에서 어떤 말을 할지. 미영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이런 일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별 말씀을요. 저도 한이 풀리는 일이에요. 다음 날 철수 씨가 병문안을 왔을 때 미영 씨가 교묘하게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정말요? 네, 이제 며칠 못 갈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철수 씨의 얼굴에 번진 기쁨을 놓치지 않았어요. 걱정스러운 척하지만 눈빛만큼은 숨길 수 없었거든요. 그럼 장례 준비 같은 것도 미리 해야겠네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미영 씨와 최종 계획을 확정했어요. 내일 모레 새벽 5시에 실행해요. 할머니가 30년간 가족을 위해 일어났던 그 시간에. 좋아요. 새벽 오시면 딱 좋겠네요. 드디어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새벽 5시에 각성 -5챕터 위기 마이너스 전환점. 운명의 날이 왔어요. 새벽 4시 30분 미영 씨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네.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30분 정도만 버티시면 돼요. 미영 씨가 작은 주사기를 꺼냈어요. 5년간 준비해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맞으면 심박수가 거의 멈춰요. 의사들도 사망으로 판정할 정도로요. 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에 빠진 상태예요. 주사를 맞는 순간 세상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의식은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들렸거든요. 새벽 5시 정각, 심장박동 측정기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간호사실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미영 씨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곧이어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심폐소생술 시작. 하지만 미영 씨가 미리 의사에게 귀띔했던 대로 환자 가족이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며 곧 포기했어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리죠. 30분 후 철수 씨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네, 유감스럽게도 오전 5시에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철수 씨의 목소리에 떨림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기까지 했습니다. 장례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통 3일장으로 하시는데. 아니요, 2일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고인도 검소한 분이셨고 오래 끌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검소한 분이라고? 2일장이라고?
마음속으로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아들 민수와 딸 지영이가 오후에 왔어요. 제 시체인 척하는 앞에서 나눈 대화를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가셨구나. 지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잠깐이나마 이 아이는 진짜 슬퍼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런데 오빠 유언장은 어디에 있을까? 아빠가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이 집이랑 적금 통장은 다 엄마 명의잖아. 맞아. 빨리 명예 변경해야 해. 상속세도 생각해야 하고. 결국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눈물은 3분, 유산 얘기는 30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철수 씨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응, 미라야. 드디어 끝났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시간이야. 장례식 끝나자마자 혼인신고하자. 좋아. 그런데 보험금은 언제 나와?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 그 돈으로 신혼집도 구하고. 이제 정말 자유야. 그 늙은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늙은 여자라고?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거의 깨어날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더욱 가관이었어요. 문상객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슬퍼하는 척했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철수 씨가 미라에게 전화했어요. 여기 장례식장 커피숍에서 만나자. 잠깐만. 30분 후 장례식장 커피숍에서 둘이 만나는 모습을 미영 씨가 몰래 녹화해줬어요. 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게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자기야, 진짜 끝난 거지? 응,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사람 없어. 둘이 장례식장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밤 빈소를 지키는 척하면서 철수 씨가 또 통화를 했어요. 미라야, 내일 발인하고 나면 바로 여행 가자. 어디로? 제주도 어때? 거기서 허니문도 할 겸. 좋아. 그런데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 아이들? 걔네들도 유산만 받으면 신경 안 써. 벌써 아파트 매매 얘기하고 있어. 정말이었어요. 민수와 지영이는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집이 30평인데 요즘 시세로 한 5억은 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2억 5천만 원씩 나눠 가지는 거네. 빨리 정리해야겠어. 아빠도 새 출발할 테고. 제 장례식 둘째 날 밤 가족들은 모두 집에 가고 저 혼자 빈소에 남겨졌어요. 미영 씨만 옆에서 지켜주고 있었죠. 할머니, 이제 충분히 보셨죠? 내일 부활하실 거예요? 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30년 동안 사랑했던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할 때가 왔어요. 내일 발인식에서 관이 화장장으로 가기 직전 저는 다시 살아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폭로할 거예요. 내일이 진짜 심판의 날이다. 발인식 당일 아침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대화를 엿들을 기회가 왔어요. 관 속에서 듣는 이들의 진짜 목소리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엄마한테 인사하자. 지영이가 관 앞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는 엄마가 남긴 유산 잘 관리할게요. 유산 잘 관리하겠다고? 민수도 거들었어요. 엄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너무 오래 사셔서 걱정이었어요.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 맞아.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 살 수 있겠어. 철수 씨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여보, 30년간 정말 수고했어. 하지만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미안해.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사실 20년 전부터 미라를 사랑했어. 그때 이혼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프다고 해서 참았거든. 이제야 자유야. 20년 전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자궁암 수술을 받았던 때가 바로 20년 전이었거든요.
그때 저를 돌봐주던 남편이 사실은 이혼하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지영이의 다음 말이었어요. 아빠, 그런데 엄마가 바보 같았던 게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뭐? 엄마가 2년 전에 저한테 말했거든요.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것 같다고. 그런데도 모른 척 했어요. 정말? 네. 엄마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모르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진짜 답답했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2년 동안 모른 척 하면서 참았던 게 이 아이들에게는 그냥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는 거네요. 민수가 덧붙였어요. 엄마 진짜 고지식했어. 그냥 이혼하고 위자료 받으면 될걸. 괜히 참고 살다가 병까지 걸리고. 맞아. 우리가 몇 번 이혼하라고 했는데도 안 듣더라. 이혼하라고 했다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은 이미 제게 이혼을 권했었다는 거였어요.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제가 바보였던 거네요. 철수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시간이다. 출발하자. 아빠, 화장터 가는 길에 미라 씨도 같이 가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 가족이야. 우리 가족이라고? 아직 제 시신이 화장도 안 됐는데 벌써 미라를 가족이라고 부르다니. 관이 연구차에 실리는 순간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정말로 화장장까지 가면 어떻게 하죠? 미영 씨가 중간에 구해줄 수 있을까요? 연구차 안에서 들리는 대화는 더욱 잔혹했어요. 여보, 화장 끝나고 바로 혼인신고하러 가자. 좋아.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 뭐? 순이가 혹시 유언장에 이상한 거 써놓지 않았을까? 나한테 재산 안 주겠다고 하거나. 설마 그 여자가 그런 생각을 할 머리가 있겠어? 평생 순진하게 살았는데. 순진하게 살았다고? 30년간의 헌신을 순진함이라고 표현하다니. 정말 치가 떨렸어요. 화장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패닉이 왔어요. 관이 화장로 앞에 놓였거든요. 미영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그때 갑자기 화장장 직원이 나타났어요. 죄송합니다. 화장로에 기계 고장이 발생해서 30분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미영 씨가 미리 준비해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3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은 대기실에서 또 충격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참 신기하네. 엄마가 죽었는데도 별로 슬프지가 않아. 나도 오히려 홀가분해. 그러게. 이제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아빠도 새 출발하시고 우리도 돈 받아서 새 출발하고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야? 맞아. 엄마도 이제 편히 쉬시는 거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짐이었다는 것을. 30년간 사랑했던 가족이 저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절망적이었던 건 제 친구들의 반응이었어요. 순이가 참 불쌍해.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그러게. 자기 인생은 하나도 없이 살았잖아. 철수 저 사람도 참. 부인 장례식인데 너무 밝아 보여. 맞아. 뭔가 이상해. 친구들은 제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화장로가 고쳐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정말로 절망했어요. 미영 씨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러다가 정말 죽겠어. 이게 아니었는데. 관이 화장로 앞으로 이동하는 순간 마침내 미영 씨가 나타났어요. 잠깐요. 화장 중단해 주세요. 네. 왜요? 시신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가족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짜증을 냈죠. 뭔 소리예요? 빨리 끝내요. 시간 늦어지잖아. 미영 씨가 관 뚜껑을 열었을 때 저는 마침내 눈을 떴어요. 하지만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너무 일찍 깨어난 거죠. 가족들이 제 모습을 보는 순간의 표정. 정말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새벽 5시에 각성 -7챕터 절정. 엄마.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관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 엄마야. 철수 씨가 뒤로 몇 걸음 물러섰어요. 순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죽은 줄 알았지? 미안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관에서 완전히 나와서서 가족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모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화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화장장 오는 길에 나눈 얘기들. 민수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그게 우리가 뭘 변명해? 다 들었어. 20년 전부터 이혼하려고 했다는 것도, 아이들이 나한테 이혼하라고 권했다는 것도. 철수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순이야, 그건. 그리고 미라 씨도 여기 계시네요? 구석에 숨어 있던 미라가 나타났어요. 철수 씨보다도 더 당황한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미라 씨. 그동안 제 남편이랑 재미있게 지내셨죠? 그게, 저는, 아, 맞다. 여러분들이 나눈 대화 녹음해둔 것도 있어요. 미영 씨가 핸드폰을 꺼내며 나타났어요. 이 모든 걸 다 녹음했어요. 보험금 계산하는 대화부터 시작해서 장례식장에서 키스하는 영상까지. 화장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장례식 참석자들까지 이 소동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요? 20년간 바람 피우면서 내 죽음만 기다렸다는 걸?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내가 들은 게 다 거짓말이에요? 철수 씨가 할 말을 잃었어요. 워낙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지영이가 울면서 다가왔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희들이 나를 짐이라고 했는데? 그건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고, 내가 너무 오래 산다고 걱정했으면서. 민수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정신이 나갔어요. 미안하다고? 3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너희들 뒷바라지한 게 바보 같은 짓이었다며? 이때 경찰이 도착했어요. 미영 씨가 미리 신고해둔 거였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보험 사기 관련해서요. 철수 씨가 더욱 당황했어요. 보험 사기? 뭔 소리예요? 부인이 아직 살아계신데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 하셨죠? 이미 보험회사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하셨더라고요. 정말이었어요. 철수 씨는 제가 죽은 그날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경찰이 미라를 가리켰어요. 불륜 상대자입니다.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보험 사기에 가담했어요. 미라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철수 씨가 이혼한다고 했어요. 이혼한다고? 언제? 20년 전부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 여자는 20년간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면서 계속 이혼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네요. 좋아요. 그럼 이제 정산해 볼까요? 미영 씨가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어요. 30년간 순이님이 가정에 투자한 비용 계산서입니다. 무료 가사 노동비, 간병비, 육아비 등등. 총 8억 원 정도 되네요. 8억? 네. 시중요율로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20년간의 정신적 피해 위자료까지 합치면 12억입니다. 철수 씨가 주저앉았어요. 12억이라니. 우리 집 전 재산이 5억도 안 되는데. 그럼 평생 갚아야죠. 아, 그리고 이혼 위자료도 따로 있어요. 이때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화장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잘했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 저런 나쁜 남편은 벌 받아 마땅해. 오히려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주는 거였어요. 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순이야, 우리 30년 부부인데. 정말 이렇게 할 거야? 30년 부부? 당신한테는 30년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이제 끝이에요. 경찰이 철수 씨와 미라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희들,
너희들은 이제 정말로 혼자 살아봐. 30년간 내가 해준 걸 스스로 해보라고. 엄마, 아니야. 이제 엄마 아니야. 나는 김순이야. 65세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의 김순이. 화장장을 나서면서 미영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아니야, 미영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새벽 5시가 아닌 오후 3시의 햇살이 참 따뜻했어요. 이제 누구를 위한 시간이 아닌 오직 저만을 위한 시간이 시작된 거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어요. 가짜 죽음으로 가족의 배신을 폭로한 65세 여성이라는 제목으로요. 전 국민이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미영 씨와 함께 작은 카페 새벽 5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침 5시부터 문을 여는 특별한 카페죠. 이른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과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항상 붐빕니다. 무엇보다 같은 아픔을 겪은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는 공간이 되었거든요. 순이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50대 중반의 이분도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한 경험이 있으시죠? 그럼요. 이제 새벽 5시는 제 시간이니까요. 예전엔 가족을 위한 새벽 5시였지만 이제는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이에요.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아침상을 차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철수 씨는 보험 사기 혐의로 2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미라는 1년 6개월을 받았고요. 더 중요한 건 법원에서 제가 청구한 위자료 8억 원을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글쎄요. 처음에는 매일 연락 와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6개월째 연락이 뜸해졌네요. 결국 이것도 진심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언니, 가족들이 그립지 않아요?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가끔은. 그렇죠. 30년을 함께 산 사람들인데 정말 가끔은 그리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품에 안겨서 잠들던 모습이나 철수 씨가 신혼 때 저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추억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변해 있었거든요. 카페 벽에는 그날의 신문 기사가 액자에 걸려 있어요. 새벽 5시의 각성, 65세 여성의 당당한 복수라는 제목의 기사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눈이 많이 붓고 힘들어 보이셨어요. 혹시 김순희 씨세요? 네,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용기는 분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당하고 살 수 없다는 분노 말이에요. 그분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3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바람과 시댁의 괴롭힘을 참아왔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가족들이 돌아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문득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글쎄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며칠 전에 민수가 찾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진짜 잘못했다고 엄마 없으면 안 된다고 했죠. 엄마,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가족이 되어주세요. 민수야, 가족은 서로 사랑할 때만 가족이야. 너희들에게 나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잖니.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아. 나도 내 인생을 살겠어. 그 아이는 계속 울면서 갔어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30년간 쌓인 배신감은 몇 번의 사과로 사라지지 않거든요. 저녁 6시 카페 문을 닫고 미영 씨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언니, 후회하지 않아요? 뭘? 이렇게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요? 생각해 봤어요. 외로운가? 외롭기는 해요. 하지만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건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웠어요. 아무도 진짜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바로 저 자신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에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이 살아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당당한 눈빛이요. 새벽 4시 30분 잠에서 깼어요. 예전처럼 알람이 울린 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새벽 공기가 차갑고 깨끗했어요. 30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났지만 새벽 공기를 이렇게 깊이 마셔본 건 처음이에요. 컵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65세에 시작되다니. 늦긴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었어요. 아직 15년, 아니 20년은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철수 씨였어요.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출소하면 다시 잘해보자. 읽고 바로 지웠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거든요. 새벽 5시 정각 카페로 향했어요. 오늘도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이요. 카페 문을 열면서 생각했어요. 김순이 65세. 오늘부터 정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야. 새벽 5시의 의미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희생의 시간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희망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진짜 김순이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이님의 새로운 인생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늦은 나이라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순이님처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순이님과 같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요.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